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인 10명 중 3명이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먹는 그 반찬이 바로 혈압을 올리는 주범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무생채 말이죠. 아니, 무생채가 몸에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잘못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병원에서도 자세히 안 알려주는 무생채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무생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 고혈압이나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무생채는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소화도 돕고 간 건강에도 좋고 심지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안에 들어가는 소금입니다. 물을 절일 때 넣는 그 소금 때문에 건강하려고 먹는 무생채가 오히려 혈압을 올리고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무생채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둘째, 소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셋째,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이 3가지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은 오늘부터 당장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무생채의 놀라운 효능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이 하얀 뿌리 채소를 그냥 평범한 반찬 재료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천연 소화제이자 간을 보호하는 해독제이며 면역력을 높이는 보약입니다. 먼저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바로 소화효소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시죠? 그럴 때 무생채 한 접시 드시면 신기하게 속이 편해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디아스타제 덕분입니다. 이 성분이 탄수화물을 분해해주고 위와 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디아스타제는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물을 익혀 먹는 것보다 생으로 먹을 때 소화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무생채가 바로 이런 이유로 명절 상차림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얼마나 풍부하냐고요? 무 백지에 약 2025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레몬까지는 아니지만 일반 채소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를 회복시키며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감기 예방하려면 무생채가 정말 좋은 반찬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성분은 글루코시놀레이트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항암 성분입니다. 무의 매운맛을 내는 이 성분이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고 발암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무를 자주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간 기능 수치가 더 좋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식이섬유입니다. 무 백지에는 약 1.5g 정도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장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식이섬유는 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무생채 꾸준히 드셔보세요. 분명 효과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무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의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뇨 환자분들 밥 먹을 때 무생채 꼭 곁들이세요. 약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무생채 매일 먹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집중해 주세요. 무생채의 가장 큰 문제점,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 무생채 만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물을 채 썰어서 소금에 절이시죠?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소금의 양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평균적으로 무 한 개로 무생채를 만들 때 적어도 12큰술의 소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장이나 액젓을 추가로 넣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 얼마나 될까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이 2000mg, 그러니까 소금으로 치면 약 5g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3500mg 넘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먹고 있는 거죠. 그 과다한 나트륨의 상당 부분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바로 김치, 찌개, 그리고 무생채 같은 절임 반찬에서 옵니다. 무생채 한 접시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약 8001m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생채 한 접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채우는 셈이죠. 나트륨이 많으면 뭐가 문제냐고요? 첫째, 혈압이 올라갑니다. 나트륨은 몸의 수분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속 혈액량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거죠. 고혈압 환자분들 약 드시면서 짠 음식 계속 드시면 약 효과가 반감됩니다. 둘째,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을 걸러내려면 신장이 그만큼 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오랜 시간 이런 식으로 신장을 혹사시키면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신부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셋째, 부종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 증상,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죠? 이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그러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선생님, 저 약 잘 먹고 있는데 왜 혈압이 안 떨어져요? 라고 물으실 때입니다. 자세히 식습관을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고 계세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젓갈, 장아찌, 무생채. 이런 음식들을 매일 드시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소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잘 들어주세요. 소금, 정확히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나트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 몸의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나트륨은 세포 안팎의 삼투압을 조절하고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움직이는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뇌가 생각하는 것도 모두 나트륨 덕분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부족하면 피로감, 무기력, 근육 경련,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도하게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어지럽고 기운이 없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도 함께 빠져나가는데 이때 지나치게 저염식을 고집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균형입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하루 2000mg 소금으로 약 5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신다고요? 티스푼으로 약 1스푼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우리가 먹는 나트륨의 대부분이 숨은 나트륨이라는 겁니다. 짠맛이 별로 안 나는데도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빵 한 조각에 약 20만 3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라면 한 봉지는 약 2000mg, 그러니까 하루 권장량을 다 채웁니다. 김치 한 접시 약 600mg, 간장 한 큰술 약 800mg, 된장찌개 한 그릇 약 1500mg.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트륨을 무심코 섭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특히 가공식품은 더 심합니다. 햄, 소시지, 치즈, 어묵, 통조림. 이런 제품들은 보존을 위해서 나트륨을 많이 넣습니다. 맛있어 보이고 간편해서 자주 먹게 되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짠맛보다 성분표를 보세요. 음식을 살 때 영양 성분표에서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시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생채는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먹는 건가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무생채의 좋은 효능은 다 누리면서 나트륨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금을 최소한으로만 사용하세요. 무를 절일 때 소금을 많이 넣으면 무에서 물이 빠지면서 아삭아삭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소금은 정말 최소한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무 1개 기준으로 소금은 1작은술, 많아도 1.5작은술 이하로만 넣으세요. 그리고 무에 소금을 뿌린 뒤 1015분 정도만 두셨다가 나온 물을 꼭 짜서 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무의 아삭한 식감은 살리면서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금 대신 다른 재료로 간을 맞추세요. 무생채에 꼭 소금만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식초를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식초는 신맛을 내면서도 나트륨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매실액이나 올리고당을 조금 넣으면 단맛과 감칠맛이 더해져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 다진 것, 고춧가루, 들기름, 참기름을 넣으시면 풍미가 살아나고요. 통깨를 뿌리면 고소함도 더해집니다. 이렇게 만들면 소금 없이도 충분히 맛있는 무생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염 양념을 사용하세요. 요즘은 저염 간장, 저염 고추장 같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엔 좀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이 더 잘 느껴져서 좋습니다. 액젓이나 멸치 액젓을 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런 젓갈류는 나트륨 함량이 정말 높습니다. 가능하면 줄이시고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육수를 내서 감칠맛을 더하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네 번째, 무생채는 국물 없이 만드세요. 물을 절인 뒤 나온 물 그리고 양념에서 나온 국물에는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 국물까지 다 먹으면 나트륨 섭취량이 2~3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무생채는 가능한 한 건더기만 건져서 국물은 최대한 버리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하루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아무리 저염으로 만들었다 해도 많이 먹으면 결국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무생채는 하루에 소접시 1~2접시 정도, 그러니까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과유불급입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 범위 안에서 드시길 권장합니다. 여섯 번째, 무생채와 함께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 고구마, 감자,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과일에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무생채를 드실 때 이런 음식들을 함께 드시면 나트륨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나트륨을 섭취하면 몸에 수분이 쌓이면서 부종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역설적이게도 물을 많이 마시면 과도한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5리터 정도, 컵으로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위가 약하신 분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생물을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무의 디아스타제가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은 물을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무국으로 끓여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익힌 무도 식이섬유와 비타민은 여전히 풍부하니까 효능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 무생채 만들 때 설탕 넣지 마세요. 대신 매실액이나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조금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 자체에 당분이 있어서 사실 단맛을 많이 안 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직접 추천하는 건강 무생채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메모 준비하시고 따라해보세요. 재료는 이렇습니다. 무 1개, 소금 1작은술, 식초 2큰술, 매실액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고춧가루 2큰술, 들기름 1큰술, 통깨 약간. 이게 전부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을 깨끗이 씻어서 채를 썰어주세요. 너무 굵지 않게 성냥개비 정도 굵기로요. 그 다음 볼에 담고 소금 1작은술을 뿌려서 가볍게 섞어주세요. 그리고 10분 정도 두시면 무에서 물이 나옵니다. 10분 뒤에 물을 손으로 꼭 짜서 물기를 빼세요. 이 물은 버리셔야 합니다. 여기에 나트륨이 다 들어있거든요. 물기를 뺀 무에 식초, 매실액, 다진 마늘, 고춧가루를 넣고 골고루 묻혀주세요. 마지막으로 들기름과 통깨를 뿌려서 한 번 더 섞으면 끝입니다. 냉장고에 3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무생채는 일반 무생채보다 나트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도 맛은 훨씬 깔끔하고 개운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식초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시피로 만든 무생채는 정말 건강에 좋은 완벽한 반찬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무생채와 소금에 대해서 웬만큼 다 아시게 된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무생채는 소화 촉진, 간 해독, 혈당 조절, 면역력 강화, 장 건강 개선 등 정말 많은 효능을 가진 훌륭한 음식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먹어온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소금입니다. 무생채를 만들 때 들어가는 과도한 소금 때문에 혈압이 오르고 신장에 부담이 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금, 정확히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하루 2000mg 소금으로 약 5지 이하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소금은 최소한만 사용하고 식초와 매실액으로 간을 맞추고 저염 양념을 쓰고 국물은 버리고 하루 적정량만 드시고 칼륨 풍부한 음식과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대로 만들어 보세요.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작은 반찬 하나, 그 속에 들어가는 소금 한 꼬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무생채 만드실 때 소금 양을 한번 줄여보세요. 처음엔 좀 싱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여러분의 혀가 적응하고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혈압이 내려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덜 붓고 다리가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저염식의 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대 할머니셨는데 고혈압 약을 3개나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혈압이 잘 안 잡혀서 고생하셨죠. 자세히 여쭤보니 매일 아침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점심엔 된장찌개, 저녁엔 무생채에 젓갈까지 드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약도 중요하지만 음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찌개 국물 드시지 마시고 무생채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먹어왔는데 지금 와서 바꾸기가 쉽지 않으시다고요. 그런데 3개월 뒤에 다시 오셨을 때 할머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압이 140에서 120대로 떨어졌고
약도 하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처음엔 음식이 싱거워서 힘들었는데 이젠 적응됐어요. 그리고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네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면 몸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회복력이 강하거든요. 무생채 하나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신장이 건강해지고 부종이 빠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예방의학의 힘입니다. 병이 생긴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게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부터라도 식단을 점검해 보세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국물 드시지 마시고 무생채는 저염으로 만들어 드시고 라면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가공식품도 줄이세요. 그리고 3개월 뒤에 병원에서 혈압을 재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관리에 약만큼 중요한 게 식습관입니다. 무생채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몇 끼니마다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설탕은 절대 넣지 마시고 소금도 최소한만 사용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엄격하게 나트륨을 제한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 범위 안에서 드시길 바랍니다. 무생채 드실 때는 소금을 전혀 넣지 않고 들깨가루와 식초, 마늘만으로 간을 맞추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분이 넘는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내용 꼭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시장 가셔서 싱싱한 무 1개 사오시고 집에서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대로 저염 무생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드시면서 이 내용을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도 무생채 저염으로 만들어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혈압이 내려갔어요. 이런 정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면역력 높이는 식단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기, 독감 걱정 없이 건강하게 겨울 나는 방법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건강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치매 예방 등 어떤 주제든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오늘 배운 무생채 저염 조리법,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 뒤, 2달 뒤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의사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의사는 길을 안내할 뿐이고 그 길을 걷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길 꼭 한번 걸어보세요. 분명히 건강해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생채 만들 때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보세요. 손주들이랑 같이 무 썰고 양념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그게 바로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대물림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저염식을 실천하시면 그 모습을 본 자녀들과 손주들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